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면 주한미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지 주한미군도 철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같은 문제인가요? 아니죠. 네. 이제 사실 그 부분이 국민들이 조금 이제 감정적인 네. 것 또는 조금 그 냉정한 음. 분석이 좀 결여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 한미연합사 해체나 전자권 전환을 네. 얘기하는 거는 외국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함에 따른 불만 네. 또는 뭐 또 가끔 나쁜 것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것이 이쪽으로 전환된 거거든요. 음. 사실 한미연합사가 해체돼도 주한미군이 지금 철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해 어떤 두 회사가 있는데 총괄본부를 네. 만들어서 음. 서로 어떤 통일된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연합사는 총괄본부를 없앨 것이냐의 문제죠. 네. 만약 없애보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네.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미군은 난 공격 안 할란다. 우리는 미군한테 야 미군 너 저 동해안 쪽으로 좀 공격을 해봐. 네. 아니 나 우리 지금 저 준비가 안 돼서 못해. 서로가 딱 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총괄본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총괄본부 없더라도 미군이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도 오키나와의 예, 일본도 네. 따로 있고 미군도 따로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외국군이 주둔함에 따르는 그런 불편함이랄까, 네. 또 조금 어떤 뭐 이 불만 이건 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 그럼 외국군은 그걸 네. 없앨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주한미군이 이제 있는 것보다도 네. 있을 때에 느끼는 어떤 플러스보다 네. 있음으로써 느끼는 마이너스가 크다. 그러면 국민들 그럼 미군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죠. 그렇잖아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건 말할 수 있는 그 논리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사 해체를 미군 주둔에 따르는 불만을 갖고 네. 한미연합사 해체까지 연결하는 거는 그 논리적으로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같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 저놈들 보기 싫으니까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고 뭐 요즘에 뭐 전쟁이 일어날 일 있어? 뭐 평화 외치는 분들은 보통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전시를 대비하는 게 더 전쟁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초기에 그 군사 주권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어야지만 그 군사 주권은 우리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군사 주권이라는 것 자체도 미군한테 있는 거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용어 자체가 네. 뭐 군사 주권이라는 용어 네. 자체가 없죠. 아, 그렇잖아요. 주권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군사 주권은 좀 그러네요. 경제 주권, 뭐 안보 주권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러네요. 붙인 네. 건데요. 네. 붙인 건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엔 사령관이 행사하던 그런 걸 조금 이제 그 연장선 상에서 생각하는 네. 것도 있고 조금은 우리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조금은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군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게 통제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그 추측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우리가 평시에 무슨 뭐 군의 인사를 한다든지 무슨 네. 뭐 훈련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군의 보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대해서 미군에 간섭받는 게 하나도 네.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합참의장이 연합사한테 지시하면 연합사가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 합참의장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미 합참의장한테 아니 미 합참의장 지금 연합사령관이 내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말을 안 네. 들어요. 그럼 미 합참의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연합사령관 당신은 우리 공동의 보스인데 왜 네. 말을 안 듣느냐고 혼나죠.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자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합참의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말을 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주권이 절대로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군 그 사령관이 함부로 한국군 이래라 저래라 막 할 수, 일방적으로 할 절대로 수가 할 수 없는 없죠. 거네요. 절대로 할 수 네. 없죠. 그 제가 우리의 그 조금 그 뭡니까 잘못된 거 말씀드릴까요? 이제 우리 그 5.18이었던가요? 그때가 이제 80년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니까 미군한테 대해서 왜 그 우리 한국군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모른 척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한미합 해체를 네.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이율 배반적이지. 그 평시였던 그렇죠. 그때는 평시 작전 네. 통제권 갖고 있었지만 네. 그럼 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 주권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 부대를 어디로 간다. 네. 그럼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하죠. 연합사령관이 그럼요. 못한다. 그럼요. 네네. 못하죠. 우리 합참구장이 네. 있는데 그래서 하니까 또 이제 왜 미군이 통제를 안 했어? 뭐 그거 가서 진압을 하도록 했느냐? 이거는 진짜 이율배반지. 한쪽으로서는 네. 자주를 얘기하면서 네. 왜 그 그러네요. 한국군 이동하도록 말이지 네. 해줬나? 왜 이거는 방치해뒀냐. 그렇죠. 그건 오히려 그 미군한테 자꾸 한국 통제하라는 거와 똑같죠. 네. 그 5.16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당시 네. 유엔구 사령관이잖아요. 네. 유엔구 사령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불만이 있죠. 왜 내한테 통보도 안 하고 있나 하지만 그건 우리 대통령이 옮겨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 주권은 네. 개인의 내 권리를 누구한테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한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군이 또 우리 국민들이 미군 나가세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네. 그랬잖아요. 미군 나가세요. 나가는 겁니다. 이 주권은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의했다고 해서 니 절대로 나가라 소리 못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하고 네.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또 복지도 증진해야 되고 어느 게 효과적일까 봤을 때 이 국방에 관한 부분은 미군한테 조금 맡겨두는 의지하고, 게 낫겠다. 네. 그러니까 네. 용미라는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을 미군을 이용하는 거죠. 네. 나토하고 똑같습니다. 네. 나토가 이제 원래 나토는 뭡니까? 나토의 목적이 그 당시에 냉전 시대 소련이 네. 공격을 해오면 네. 당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죠? 그때도 나토도 우리가 지금 못 산다. 그러니까 미국은 힘이 세니까 네가 좀 대신 막아주라. 근데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럼 네. 나토가 해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미군이 대신 이 방어를 해주니까 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경제나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무지무지 좋은 거죠. 그래서 자꾸 군사를 오히려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한테 제발 국방을 좀 늘려라. 네. 그러니까 유럽은 아니 뭐 우리 조금 또 사정이 되면 할게요. 자꾸 이제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미군들이 대신 방어해주고 자기들은 그 돈을 갖고 경제 발전과 복지에 쓰는데 하나의 국가의 전략이지 그걸 갖고 뭐 주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럼 만약에 한미연합사가 진짜 2015년도에 뭐 재연기 논의도 있지만은 해체가 된다. 근데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전시 상황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럼 누가 저희를 도와주나요? 그렇죠. 6.25 때처럼 이렇게 또 유행 미군이 이제 도와주겠죠. 도와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강도가 약해질 수 있죠. 지금도 이제 뭐 증원군이 많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군 대장이 미군은 또 현지 사령관의 이 건의를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네. 자기의 이 대장이 현지에서 지금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B2 폭격기도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핵잠수함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상군도 빨리 해병대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한미연합사 해체되면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가 아니 미국 정부한테 네. 그 B2 폭격기 보내주시고 뭐 핵잠수함도 좀 보내주시고 해병대도 빨리 좀 전개해 주세요. 그럼 미군은 생각하겠죠. 그래, 그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굉장히 이제 좀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한미연합사 해체되면 이제 미일 동맹 형태로 가거든요. 일본은 지금 그 기지에 미군하고 일본군이 같이 씁니다. 한미연합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우리도 이 한미 동맹처럼 연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럼.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갈등이 네. 커지고 그럼 아마 연합 지휘 체제를 만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일본은 자꾸 만들려고 하고, 저희는 우리 해체하자 그러고. 해체하려고 하고. 일본은 지금 굉장히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부대도 쓰고 실무선의 협조가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그래 나왔을 때는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 네. 우리 한국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희 외톨이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작전 계획을 네. 뭐 만들 수 있다, 안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사실 조금 넌센스. 작전 계획은 뭐 간단하고 작성하는 게 저도 이제 거기 근무했습니다만 다만 작전 계획이 의미가 있는 건 뭘까요? 뒤에 군사력이 있어야 계획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소풍 가는 계획을 세우는데도 네. 소풍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뭐 네. 선물도 사고 네. 뭐 이런 계획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돈이 없이 계획 만드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미군이라는 증원군이 딱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전 네.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이 의미가 있는 거지. 미군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 작전 계획을 세워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 작전 계획 세워놔 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럼 우리는 우왕좌왕 하다가 미국은 또 미국 나라도 계산하겠죠. 아니 지금 국내 여론도 있고 개입할까 말까, 증거물이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저희 뭐 최근에 그 연평도 포격처럼 만약에 그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렇게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평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하고 할지를 이제 판단하고 지시 그렇죠. 내리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국방백서에 보면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도발을 한 게 한 900 몇십 회가 돼요. 1000회 정말요? 가까이, 예. 우와. 1000회 가까이 되는데, 우와. 조금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도 응징을 네. 안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응징 안 한 네. 것이 우리가 네. 뭐 힘이 약해서 한 부분도 초기에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우리는 지금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더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끝내려고 이제 자제를 한 거죠. 그것을 이제 계속 미군이 이제 우리한테 이 응징을 못하도록 그죠? 네, 네. 대응을 못하도록 해서 못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94년 이전에도 이 자위권이라는 네.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방에 있는 부대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는 어떤 규정도 그거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엔사 뭐 교전 규칙이 있다고 네. 그러지만 그 교전 규칙의 제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이 교전 규칙의 어떠한 조항도 자위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가 없다 하는 게 교전 규칙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규정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반격을 못해서는 안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만 자제한 것이고 그 증거가 하나 있죠. 지난해에 우리는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국지도발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네.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뭡니까? 그 얘기는 그 전에는 네. 공동으로 대응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멋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다만 네. 연평도 포격을 네. 했는데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당연히 반격을 해야 되지 하지만 이제 군수 내부나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 서울이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잖아요. 뭐 장사정포의 사거리에도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격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또 북한이 더 세게 반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확전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자제했다기보다는 계산을 하면서 좀 더 판단을 하다 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난 거지 그 자체가 뭐 미국의 뭐 간섭은 아니다. 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 오해는 많이 그렇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한미연합사령관에 우리 한국 그러니까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꼭 미국만 되라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된 적은 없죠. 우리의 선택이죠. 네. 아, 이제 그 아까 용미랑 같은 그렇지 용미 거죠? 차원이죠. 아, 이제 우리 한국군 대장이 물론 네. 이제 대장이 됩니다. 네. 당연히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일 때나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일 때는 권한은 똑같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누구나 다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안 그렇겠어요? 네. 네. 우리 입장에서도 미군 대장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네. 한국군 대장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주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저 지상군이 더 많지 않느냐.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야, 교대로 하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네, 네. 주장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계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대는 이미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가급적 미국을 끌어들여.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미국을 네. 어떻게 하든지. 네. 그러니까 미군 대장을
연합사령관으로 놓는 책임도 거죠. 주고. 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업인이라고 합시다. 제가 지금 자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는 많아도 이 회사에만 해야 될 건 아니고 좀 다른 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본을 한 20%만 지금 투입하고 싶어요. 그럼 20% 투입했습니다. 그죠? 근데 20% 투입을 했는데, 내가 20% 그것만 하면 이 사업 영역이 확장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돈 많은 사람을 네. 또 투입을 해서, 야, 그럼 네가 한, 70%좀 해라. 나머지 또 다른 사람 한 10% 하고 70%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20%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저걸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사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죠. 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작은 돈을 투입하면서도 그 권한 자체가 아까 네. 50대 네, 50으로 네, 돼 네. 있어요. 한미연합사의 모든 참모 편성도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조금 더 사령관은 네가 해라. 조금 양보하면서 미국을 이용하는 거죠. 또 미국이 이제 그 참모를 하는데 이제 기획참모 부장이 있습니다. 네. 또 작전참모부장, 그건 중요한 부서, 싸우는 데 관한 부는 그거는 이제 미군이 합니다. 미군이 이제 그렇게 요구한 것도 있고 우리는 미군 전력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럼 미군한테 그래 너 그거 해라 좀 양보를 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용미 차원에서 네. 보셔야지 우리 선조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뭐 모든 것은 미국에 양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한국군이 한미연합 사령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불가하냐 뭐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한국한테 얼마큼 유리하냐 뭐 예, 불리하냐 그렇죠. 이런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나토 같은 경우에는 그럼 거기도 사령관이 있을 있죠. 거잖아요. 예. 거기는 사령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군이죠. 아 그래요? 네. 미군 유럽 사령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유럽 사령관이 나토 사령관이 되도록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사령관을 통제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아까도 여기는 지금 28개국이니까 각 나라 28분의 1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미군하고 대등하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토도 네. 미군을 최대한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토랑 이 한미 연합 사령부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럼요. 우리가 네. 모델 케이스로 잡은 게 네. 나토입니다. 아, 그 당시에 그렇죠. 78년도에 네. 이제 뭐 논의는 그 전부터 했잖아요. 네. 그죠? 그 류병현 장군이라고 이제 초대 연합사 부사령관 네.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책에 보면 이 나토를 참조해서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서 나토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비슷한 거. 그래서 한때 이제 네. 참여 정부 초기에는 이제 나토는 우리와 달리 네. 이 나토가 멋대로 할 것 같다. 미군이 밑으로 네.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나토가 더 이제 미군이 강하게 통제하게 돼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나토는 평시에 군사력 증강도 미군 사령관이 지침 내리도록 돼 그래요? 있습니다. 그럼 평시 전시 다. 다라고는 볼 수 네. 없지만 이 전평시와 구분이 없다고 우리가 그쵸, 만들었다 그쵸.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평시에 해야 될 네. 일은 뭘까요? 평시에는 이제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 장비를 사오는 거를 싸우는 개념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나토 사령관이 방향을 제시하죠. 이런 식으로 군사력 증강을 하자. 네. 맞추어서 해놔야 그대로 싸우니까. 우리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뭐 지금 연합사령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F-35를 사오든 F-15를 사오든 뭐 연합사령관 한마디 말은 못하죠. 그렇죠. 훨씬 더 세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나토 네. 지휘 구조를 연구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와서. 네, 예, 네. 예, 예.